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뇌사법에 대한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이론적인 설명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x1부터 xn까지 총 n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때에 해당하는 y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y1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fx1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또한 n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와 x의 그래프가 있을 때 x1은 y1에 해당하면 여기가 되겠고요. x2가 있다면 y2가 여기 있다면 요점이 되겠죠. 이렇게 있었던 그래프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이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의 개념은 다시 말하지만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지나는 연속적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1번 시계와 같이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보시게 되면 그 f의 x는 그 L1, Y1, L2, Y2, L3, Y3, Ln, Yn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즉 약간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L1 x의 Y1 더하기 L2 x의 Y2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ln x의 yn까지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처럼 y1, y2 쫙 해서 yn까지에 해당하는 y 데이터들의 값에다가 어떠한 함수들을 곱해준 형태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성질을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f의 x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L1 x1의 y1이 되겠죠. 더하기 L2 x1의 y2 딱 가서 ln x1의 yn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썼던 요 L 함수의 특징이 어떤 것이 되냐면 i하고 j하고가 같으면 1이고 다르게 되면 0이다 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요 1과 요 1이 같으면 값이 1이 되는 것이고요. 1이 되기 때문에 y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L2의 x1은 여기 있는 2하고 1이 서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0이 됩니다. 0. 그러니까 0, y2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를 해서 쫙 해서 나머지가 0, y, n으로 주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값이 y1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L 함수들, 이 L 함수들을 일컬어서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fx1이 y1하고 똑같은 거죠. 어디에서? x1의 덤에서. 자, fx의 2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 결과로 y2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x의 n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집어넣으면 yn의 값이 나오겠죠. 즉 그래서 이 함수는 각 데이터 포인트들을 모두 지나는 함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이 라그랑지 함수 LJX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형태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여기에는 규칙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라그랑지안 LJX라고 하는 이 함수는 모두 다 x의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xj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LJX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 가로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를 가로를 만들어내는데 몇 개의 가로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J-1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분모에다가 똑같이 J-1개의 가로를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LJ번째면 J번째면 XJ를 다 입력을 합니다. XJ, XJ, 딱 해서 XJ 하고요. 빼기는 이제 X1부터 갑니다. X2 해서 쭉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J번째가 되었다면 XJ-1번째까지 해서 그 다음에 J번째를 넣어야 되는데 J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XJ 빼기 XJ 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않고요. XJ 빼기 XJ 플러스 1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계속 끝까지 가서 언제까지? X의 n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J-1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했던 이 순서 그대로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XJ를 맨 첫 칸에다가 다 입력을 한다. 그 다음에 X1부터 XN까지 쭉 대입을 하는데 J번째에 해당하는 데에서 만을 뺀다. 그래서 XJ-1을 넣고 그 다음에 XJ 플러스 1을 넣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분모가 결정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분단은 뭐냐면 x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x. 다음 위에 있었던 요 두 번째 칸에는 바로 우리가 x1부터 xn까지 대입했던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다시 해줍니다. 쭉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xj-1, j 플러스 1 되겠죠. 쭉 가서 어디까지? x의 n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3개인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가 3개인 바로 일때 이 3개의 포인트들을 지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여기에서 L1의 x의 y1 더하기 L2의 x, y2 L3의 x, y3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x1, x2, x3가 아닌 임의의 x에 대해서 여기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바로 이 값이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L1x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1x는 자, 아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제일 먼저 x1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j-1개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3개니까 가로가 2개만 있게 되는 것이죠. 2개만 있는다.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하는 순서가 이렇게 가로를 쳐 놓고요. 자, x1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빼기 J번째만 빼고서 나머지 걸 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x2, x3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위에도 x2, x3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바로 미지수 x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y1 이렇게를 하면 바로 이것이 L1x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L2x입니다. L2x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포인트가 3개 있기 때문에 가로를 2개 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x2가 여기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이제 빼기 x3, x1
1부터 가는데 제2번째니까 2만 없으면 되겠죠. 2가 와야 되는데 2니까 여기는 x3. 자, 빼기 x1 빼기 x3 x가 되겠죠. 그리고 y2. 자, 이제 마지막 L3. 자, x3 빼기 x1 x3 빼기 x2가 되는 걸 이제 눈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x 빼기 x1 x 빼기 x2 y3 이렇게를 놓게 되면 바로 이것이 3개의 점을 지나는 라그랑지안 폴리노미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지나는 라그랑지 함수를 바로 위와 같이 방금 유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 1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은 1이고요. x2는 3, x3는 바로 6이 되겠고요. y1은 1, y2는 5, y3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에다가 자, L1의 경우에는 x1을 넣어야 됩니다. x5 자, 일단 가로를 침착하게 2개 만들고요. x1이 바로 1이었죠. x1이 1.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되겠고요. 자, 다음 x2가 3이죠. 3 빼기 6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빼기 3 빼기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y1이 1이니까 1을 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L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2는 두 번째 있는 것이 3이죠. 그러니까 3 빼기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세 번째를 집어넣으니까 빼기 1 빼기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빼기 1 빼기 6 그리고 y2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L3가 되겠습니다. L3는 x3에 해당하는 값이 6이죠. 6. 자, 빼기 x1 1이죠. x2 3입니다. 빼기 1 빼기 3. 그래서 x 집어넣게 되겠고요. y3에 해당하는 값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바로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5네요. 곱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 x-3 x-6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여기는 3 빼기 1이니까 2,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분자가 5가 있기 때문에 5가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x-1, x-6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6 빼기 1은 5고요. 6 빼기 3은 3이죠. 그러니까 바로 15가 되겠습니다. 분자가 11이니까 이건 약분을 해주면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빼기 1, 빼기 3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4.5일 때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f의 4.5 이 값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것이죠. x 대신에 4.5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봐 주시면은 첫 번째 있는 것은 마이너스 0.225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것에다가 4.5를 대입을 하게 되면 4.375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있는 것에다가 4.5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3.5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므로 f의 4.5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준 값인 7.6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략 보시게 되면 4.5는 바로 요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바로 5하고 10 사이 언저리에 있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라그랑지의 폴리노미얼로 분사를 했을 때는 이 값이 7.6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이것을 여러분들이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에 해당하는 엑셀 함수에서 n이 3개인 경우, 즉 데이터 포인트가 3개인 경우에다가 요 데이터 값을 집어넣고 확인을 해 보셔도 바로 같은 값인 7.6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라그랑지안 폴리노미얼을 이용한 뇌사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먼저 열어보시게 되면 맨 아래를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에 바로 N이 3, N이 5, N이 10인 경우가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데이터가 3개일 때는 이걸 쓰시고요. 5개일 때는 이걸 쓰시고요. 그다음에 10개일 때는 이거를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진 것에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데이터의 개수를 여기를 10개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X하고 Y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바로 데이터가 표현이 되겠고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표현이 되는지는 우리가 100일 때 0.281라고 하는 여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물성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 제가 여기에다가 원하는 값 x가 지금 현재 10부터 100인데 그 중간에 이미 임으로 43에 해당하는 값을 넣었을 때 그, 그것에 해당하는 y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40 있고 50이 있으니까 43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3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바로 얻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43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y값이 0.623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55라고 치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0.51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n이 10개인 경우에 저희가 사용한 것이 되겠고요. 이 그래프를 벗어내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라그랑지안 폴리노미얼을 엑셀로 계산한 어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있는 노란색에 대입을 해서 원하는 값을 여기다 입력해서 값을 알아낸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여기가 이제 n이 5개일 경우에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0부터 1까지 해서 제가 한 5까지 간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4까지 가겠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값이 예를 들어서 y는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험 데이터가 5개가 이렇게 딱 있게 되면 바로 쫙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 1을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1이 나오겠고요. 1.5를 집어넣게 되면 내가 1.5를 집어넣게 되면 1.5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이 3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3인 경우는 데이터가 바로 3개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의 개수 n은 3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일 때, 그 다음에 2.1일 때, 바로 3.5일 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되겠고요. 제가 만약에 한 3.0에서의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로 닦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곡선이 있을 텐데 바로 요 중간의 값은 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0과 0.1, 0.2, 제가 여기를 0.3이라고 쓰죠. 0.3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0.2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환에 있을 때는 바로 엑스포넨셜 함수의 값을 집어넣는 경우가 되니까 엑스포넨셜의 함수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엑셀에서 엑스포넨셜의 함수는 EXP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엑스포넨셜이 0일 때는 1의 값을 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0.1일 때, 0.3일 때에 해당하는 값이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됨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 칸 더 내리면 이때 해당하는 요기 값이 무엇이냐면 바로 실제 값이 되는 것이죠. 예, 엑스포넨셜 0.2를 계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 3개를 가지고서 분사를 하니까 이 3개를 카피를 해서 위에 있는 여기에다가 놓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수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0.2가 되는 것이죠. 이때 해보게 되면 이게 0일 때, 0.1일 때, 0.3일 때에 그 주어진 데이터의 값이고요. 우리는 0.2일 때에 해당하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얼마만큼의 그 정확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측한 예측값이 되는 것입니다. 라그랑지안 다음 폴리노미얼을 사용해서 해놓은 바로 예측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값은 여기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엑스포넨셜 값 0.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값과 그 실제값의 사이에 1.221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맞고 넷째 자리부터 오차가 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아니고 잘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예사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어떤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구글에서 물의 덴시티에 해당하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글에서 딱 검색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엔지니어링 툴박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물에 해당하는 덴시티가 값이 뭐 대표적인 공식이 뭐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게 그 물에 해당하는 덴시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물의 밀도가 그램 퍼 센티미터 상승에 해당하는 값으로 딱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요거일 때는 이것에 해당하는 기압이 바로 1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워터 세츄레이션 프레셔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바로 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쭉 있으니까 쫙 있고요. 이게 이제 이건 도액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네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실제 우리가 위에서 그림으로 봤었던 이런 것이 테이블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화학 공장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이 꼭 물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다 할지라도 그 물질의 물성 값이 바로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해당하는 요 단위에 해당하는 물의 그 덴시티 값이 이거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바로 여기 1기압에서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의 바로 그 물의 밀도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 측정을 해봤더니 실내 온도가 22도예요. 그럼 22도라면 20도하고 25도 사이에 이 중간에 어딘가에 바로 물의 밀도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정확한 22도에 대해 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엑셀별로 프로그램으로 드린 것이 데이터가 3 개일 때, 5 개일 때, 10 개일 때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22도라면 여기를 중심으로 5 개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요렇게 취하셔도 되겠고요. 10 개를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요렇게 10 개를 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엑셀에다가 옮겨 놓은 다음에 우리가 22도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밀도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하고 또 다른 물성들에 해당하는 값들도 여기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아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다른 물질들 뭐 열 전도라든지 다른 많은 것들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점도도 있겠죠. 점도도 이게 벤젠의 점도, 그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점도, 공기의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카본 리퀴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겠고요. 어느 한 특정 성분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또한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성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얻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최소다승법과 그 뇌사법에 해당하는 엑셀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이 어디에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